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심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전히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셨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뉴스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 과연 SK 하이닉스에 악재가 있어서 나타난 부분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했다.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요. 최근에 PPI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0.25% 금리 인하에서 0.5%로 확대하는 이러한 방안도 0.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려감보다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왜 이러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어서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HBM 공급 과잉론에 따라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선주문 방식인 HBM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라는 게 팩트죠,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삼성 쪽에서 시장 점유율 90%를 확보하고 있고요. 고객사와 올해 공급량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엔비디아의 내년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HBM3E에 대한 8단 그리고 12단에 대한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삼성전자 쪽에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너무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1분기 반도체 매출 선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증가율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 방향 설정해 갈 수가 있겠죠.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에 있어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HBM 출하 2배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크 아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HBM3E에 대한 12단 공급량이 내년 상반기 중에 8단을 넘어설 것이다. 자, 최근에 이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12단을 하반기 중에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내년만 하더라도 8단을 넘어서는 이러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오늘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SK 하이닉스. 자, 실적 피크는 202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아니라 더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추가로 SK 하이닉스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료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도할 시점이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대응할 시점이겠습니까? 당연히 대응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갈 때에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수요일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냐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쪽에서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CLS 증권, 맥쿼리 증권, UBS 증권, 많은 이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담아갔죠. 그러면 단순하게 JP모건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나도 매도를 해야지, 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에서 매도했으니까 나도 매도해야지, 이런 부분이 또 아니고, CLS 증권, 맥쿼리 증권 이런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나도 매수를 해야지, 이런 특정 창구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떠한 추세를 가지고 이들이 대응을 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의 흐름인데, 장 초반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질 시점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죠. 자, 그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번의 흐름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다가 불안감에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는 이런 불안감에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동시호가 시간에 엄청난 물량을 던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물량에 대해서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 안에서 들어오는 이 물량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물량들, 이 물량들의 어떤 이 변화들, 매도세가 언제쯤 나타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런 거였죠. 그동안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고 했을 때, UBS 증권, 모건스탠리, JP모건이죠. JP모건, 맥쿼리 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고요. 반대로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물량이 이탈이 있죠. 그러면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는 이 대응 전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분들은 10만 원 초반대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16만 원대에서, 또 어떤 분들은 22만 원 이상에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평단가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해 놨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안에서도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다. 자, UBS 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도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UBS 증권에 통한 이 최근에 매집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변화들을 확인을 했을 때,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으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매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라는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 정확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률 다시 한번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대응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러한 전략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요청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당장의 내일장에서 엄청난 또 변동성이 만들어질 텐데, 자, 우리가 이제는 막연하게 또 급등하겠지, 급등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아냐? 자,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하게 제가 이런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러한 정도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하이라고만 상단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그걸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자, 하이라고만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휴일이니까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내일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보내신 거 귀찮아서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 제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노력을 하신 만큼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도 더욱더 분석하고 분석해서 자, 좋은 타점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뭐 10번, 100번 보시는 것보다 제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보셔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자,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수익 가져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 부분 또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